4년 전 24살의 젊은이 김용균 씨가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. 10년 전에는요, 제철소 노동자가 용광로 쇳물 뒤집어 쓰고 숨지는 사고 있었죠.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 통에 빠져서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. 모두 다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사고였고 그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했죠. 그런데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. 이번에는 빵 재료를 섞는 배합기에 끼어서 숨진 사고입니다. 지난 15일 SPC 계열의 빵 재료 공장에서 혼자서 재료를 기계에 들이붓는 일을 하던 젊은이가 무게중심을 잃고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건데요. 옆에는 정지 버튼을 눌러줄 단 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. 한 사람만 옆에 있었어도, 아니 방지망 하나만 설치돼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짙게 듭니다.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.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. 화학섬유식품노조 SPL 지회의 강규영 지회장 연결을 해보죠. 강규영 선생님 나와 계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SPL 지회장 강경입니다. 그러니까 SPC 계열사 빵 속에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회사가 SPL인 거죠?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재료라든지, 매장에서 납품할 수 있는 반죽이라든지, 뭐 빵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요. 보니까 노동자가 1200명 가량 되는 꽤 큰 회사네요. 예, 그렇죠. 저희가 공장 규모는 동양 최대 규모라서 하루에 한 빵은 한 200만 개 생산하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사망하신 A씨는 고등학교 때 제빵 전공을 한 분이세요? 제빵 열심히 다녀서 자기도 나중에 꿈이 파리바게뜨 차리는 게 꿈이라서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SPC에 취직을 했다가 한 2년 9개월 전에 이 재료 만드는 회사로 이직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, 예. 자, 사고가 난 15일 그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부어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작업 중이셨어요. 예, 예. 예,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, 예. 기계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예. 우리가 방앗간 같은 데서도 흔히 보는 그 재료 섞는 기계, 그 배합기 한 예. 높이 120cm, 옆으로도 한 1m 조금 넘는 건가요? 그렇죠. 옆으로는 1.5m 정도 된다고 봐야죠.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에 끼어서 숨지게 된 건지 사실은 사진을 보고 나니까 더 의문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 배합기가 지금 이 통처럼 있잖아요.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다들 배합을 친다고 생각하는데 예. 이 배합이라는 건 이건 천천히 돌아가면서 뭐 버터라든가 뭐 이런 걸 섞어야 되고 나머지 뭐 땅콩 크림 같은 것도 섞고 예. 이것저것 섞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 때려 놓으면 잘 안 섞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자료를 조금씩 부으면서 섞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다 10가지를 다 부은 다음에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. 하나씩 붓고 예, 그렇죠. 또 하나 붓고 이런 식으로. 예, 그래야지 재료가 잘 섞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가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끼임 사고가 나게 된 건지 어떻게들 추정하세요? 근데 대부분 언론에서는 뭐 앞치마가 뭐 끼임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앞치마에 끼기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앞치마는 우리가 무릎까지 내려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높이가 한 1m 되니까 허리쯤에서 어깨를 숙여가면서 예. 재료를 붓기 때문에 아마 앞치마 가정은 아니고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 15kg에서 17kg 되는 재료를 계속 연속적으로 들이붓다가 예. 혹시 그럼 무게중심을 잃고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 뭐 이쪽으로 보고 계세요?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거기에서 뭐 미끄러져서 또 쓸려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2인 1조 작업을 원하는 거죠.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변수가 많으니까. 지금 정확히 어떻게 이분이 사망한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안에 좀 내부에 그 CCTV를 원래 달아야 되는데 예. 그리고 원래 배합기 이런 거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정상 뻥 트인 곳에서 하거든요.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다른 공정도 보면 배합기들은 다 뻥 뚫린 곳에 놔두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또 밀실에 돼 있더라고요. 뭐 나름대로 뭐 먼지를 막는다는 거. 뭐 회사 측에서 이런 걸 생각했겠지만 대부분 위험한 기계 다루는 건 좀 뻥 뚫려갖고
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. 그런 예. 데서 이제 배합 가공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좀 밀실해서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런 끼임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면 예. 보니까 옆에서 누가 정지 버튼만 눌러줬어도 그렇죠. 잡아만 줬어도 뭐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죠. 부상을 당할 수는 있지만 사망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조치를 확실히 취할 수 있죠.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? 근데 2인 1조 개념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. 회사에서 말하는 2인 1조는 예. 한 사람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얘기는 지금 회사에서는 매뉴얼대로 2인 1조 근무를 했다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. 둘이 같이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고 당시에 그 다른 한 명은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료도 갖다 줘야 될 뿐더러 거기서 이제 뭐 배합해서 나온 그 소스 같은 거를 또 옮겨갖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히 2인 1조가 되려면 3인 1조가 돼야죠. 두 사람은 거기서 뭐 받고 넣어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예. 나머지 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그러네요. 라인에 공급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돼야지 상식 밀폐 공간에는 2인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2인 1조라 함은 붙어 있는 예.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. 둘이 같은 작업. 그렇죠. 회사가 생각하는 2인 1조는 그냥 같은 라인에 두 명만 투입돼서 각자 그렇죠. 일해도 2인 1조인 거고. 그렇죠. 하. 그러니까 거기서 다들 오해를 하는 거죠. 2인 완전 1조 다른 2인 1조 개념이네요. 그렇죠. 개념이 그렇죠. 진정한 2인 1조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진정한 2인 1조가 아니죠. 그렇게는 뭐 다 2인 1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2인 1조가 아니죠. 그냥 한 사람이 배합을 해야죠. 계속. 자, 근데 예. 그렇게 사고가 난 다음 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동료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, 저희 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게 예. 사고 다음 날 영상인 거죠? 예. 예, 여러분 레인보우 앱과 유튜브로 그 영상을 잠깐 좀 보시죠. 끼임 사망 사고가 난 그 기계를 흰천 같은 걸로 덮어놓고 가려놓고 예. 바로 옆에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예.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보가 왔더라고요. 사람들이 이제 저 또 냉장에서 일하는 언니분이 예. 저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니 일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. 그래갖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. 그 라인은 지금 정리도 수습도 잘 안 됐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회사가 시키는데 나가야지. 그 나름 이제 그 길 안 나가게 되면 회사에 또 혹시나 불이익 받고 예. 승진에 문제가 있냐 해서 나갔겠죠.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나 해서 한번 거기 방문해봤어요. 예. 그랬더니 진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바로 옆에서? 예, 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. 회사도 당연히 뭐 물건도 납품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그날 하루 쉰다고 해서 납품받는 업체들이 그 일 때문에 쉬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? 최소한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. 근데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자체가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며칠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그렇죠. 그 동료가 죽은 기계 바로 옆에서 일을 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사람 맞나? 우리가 기계인가? 뭐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. 그렇죠. 트라우마도 엄청 많았을 텐데. 트라우마가. 그러게. 예, 참 마음이 아픕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숨진 노동자 A씨 개인의 부주의 문제는 아니었겠는가? 이제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. 여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게 어떤 얘기죠? 당연하죠. 그게 이제 회사로서는 타 개인으로 넘깁니다. 그 사고 났을 경우. 배합은 계속 해갖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끊기면 안 됩니다. 저희가 12시간 막도했는데 또 안전교육 의무도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라인이 세우면 안 돼요. 라인을 세우면 안 돼요. 계속 돌아가야 돼요. 24시간. 예, 막도돼. 예. 막도된데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? 남자친구분도 여기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신 그 라인을 거죠? 같이 하고 그날은 5시에 먼저 퇴근했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그 상황을 많이 아는 거죠. 안에 들어가서. 예. 보고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거기 어떻게 일을 하고 얼굴도 가서 뭐 일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예. 뭐 그런 사이니까 예. 상당히 잘 알고 있죠. 그리고 이제 그날 카톡 내용은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보자고. 근데 카톡을 안 받으니까 그 남자친구도 무슨 일 있어? 왜 카톡을 안 받아? 이런 식으로 카톡 내용이 있더라고요.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거 보고.
그러니까 일단 카톡 내용에는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,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죽겠다고, 치즈를 500개 까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다. 뭐 이런 식으로 카톡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마치 무슨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개인의 부주의다. 정신 안 차려 생긴 일이다처럼 몰고 가지 말아라라는 항의군요. 그렇죠. 그런 내용이죠.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날은 업무량도 많았고 너무 어제 했던 양도 물량도 밀려와서 이 사고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 업무가 많아갖고 그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러고 평소 때도 일이 워낙 힘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. 그 통이 15kg 통을 계속 받아서 12단 낙하로 싸야 되거든요. 그럼 15kg를 계속 싸다 보면 그 무게가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1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데 그러면 또 힘들고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고 봐야죠.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단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개인이 무슨 실수해서 이런 거는 일이 힘드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런 건 반드시 나오니까 또 휴식도 15분 주고 하는데 15분 받으면 청소도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7, 8분밖에 못 쉬고 오려고 그날 또 쉬지도 못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정도 일의 강도가 좀 높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같은 라인에서 남자친구가 같은 종류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. 예. 지금 이 노조 측으로 굉장히 많은 제보들을 주고 있다고요? 예. 어떤 겁니까? 저기 지금 카톡 내용에 보시면 이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한테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. 쉬는 시간도 작았다.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굉장히 이 사고 당하신 분이 힘들고 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과로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날의 문자입니까? 사고 날에? 예. 지금 남자친구가 제보한 카톡 캡처본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. 그날 여행 가기로 했었다고 해요? 예, 그런 내용도 캡처본에 있더라고요. 카톡에. 일 끝나고 같이 여행 가자? 예. 아이고. 그러니까 평범한 23, 24살 이 청년이었다는 거, 젊은이였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에 바라는 점, 또 사회에 바라는 점,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? 다른 거 없죠.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좀 여유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하면 뭐가 그리 어려웁니까? 저희가 회사 요구하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. 그 밀폐된 공간에 굳이 그 사고자분을 혼자 놔둘 회사가 그런 사정이었나. 그게 매우 안타깝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분을 이번처럼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죠. 그리고 안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좀 일의 양을 줄이고 여유를 좀 갖게 해준다면 사고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. 근데 항상 회사는 그렇듯이 생산, 이익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한다고 봐야죠.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. 또 재발방지책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일 발생하고 재발방지책 이야기하지만 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합니다. 이번에는 부디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SPC 계열의 빵 재료 공장입니다. SPL 지회장 강규형 씨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